뮤토인가요? 무토인가요? 무토월드입니다. 아, 무토. 그래요? 네. 어떤 회사죠? 저희는 약물 전달체를 AI로 개발하고자 하는 바이오 스타트업이고요. 무토는 라틴어로 체인지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바꾸자는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바이오 분야에 특히 제일 중요한 약물 전달체를 AI 기반으로 개발을 해서 R&D 혁신을 일으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약물 전달체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병에 작용하는 약이 있는데 약을 전달하는 매개가 필요하고. 네, 아무리 좋은 약이어도 이제 몸에 전달이 좀 부족하다면 혹은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약물 전달체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과정을 제공해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분야네요. 처음 들어서 잘 모르겠다, 그죠?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죠. 우리가 근데 제가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1분, 3분, 5분 정도에서 뽑기를 해서 네. 시간을 좋습니다. 결정해 보는 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하나 뽑아 보시죠. 네. 5분. 운이 좋으신데요? 저희는 AI 기반의 지질 나노 입자와 ADR 바이오 대화형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는 무토월드입니다. 약물 전달체 중에 저희는 지질 나노 입자에 집중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AI 기반의 지질 나노 입자를 개발하는데 이 지질 나노 입자 자체는 mRNA 백신에 쓰였던 기술입니다. 그래서 mRNA가 몸에 침투될 수 있도록 이것을 보호하고 몸에 전달할 수 있는 전달체의 이름이 지질 나노 입자고 영어로 리핏 나노 파티클 해서 LNP라고 이제 줄여서 말하는데 저희는 AI 기반으로 이 LNP의 한계를 극복하고 좀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AI 기반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고 이 과정에서 바이오 지식 그래프를 구축했습니다. 활용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첫 번째로 일단 사용자가 예를 들면 유방암과 연관된 유전자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채팅 봇한테 물어보면 챗봇이 자연어를 이제 사이퍼라는 언어로 변환을 해서 저희 지식 그래프에 쿼리를 실행합니다. 그럼 실행된 쿼리는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한번 랭귀지 모델이 자연어로 바꿔서 답변을 해주는 형식인 거죠. TP53 단백질은 뭐 어떠한 유전자와 상호작용합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챗봇이 이제 제공해 주는 것이죠. 지질 나노 입자 개발 같은 경우에는 표적 전달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뭐 특정 장기나 특정 세포, 특정 조직에 전달할 수 있을 법한 어떤 전달체를 AI로 디자인하고 이것을 프로젝트 베이스로 기업들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고요. 또 다른 목표는 이제 이걸 통해서 특허와 시너지를 낸다든지 혹은 특허 회피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제 LN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회사 두 곳이 특허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특허망을 구축한 상황이라서 글로벌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어쩔 수 없이 특허에 존재하는 리피드 나노 파티클들만 구매를 한다든지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특허에서 좀 더 연장돼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좀 더 좋은 전달체를 제공해 주거나 혹은 아예 특허 회피할 수 있는 새로운 지질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솔루션 또한 제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앞타머라든지 항체라든지 펩타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질 나노입자와 융합을 해서 전달체로 활용할 수 있는데 개개적인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라이브러리화해서 어떤 특정 장기나 세포나 조직별로 나눠서 라이센스 아웃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리핏 나노 파티클을 묘사하자면 인피니티 건들렛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물질을 인피니티 스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영화를 보셨으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아이언맨이 이제 새로운 건틀렛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담을 수 있는 나노 이제 건틀렛을 만드는데 그거와 비슷하게 저희는 이 지질 나노 입자를 좀 변형을 해서 이 물질을 담을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합체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결정 요소들이 이제 4가지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이오, 화학, 이제 기계적인 부분, 그리고 약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화학과 바이오와 기계적인 부분들을 벌써 5분이 지났어요? 아니, 반도 못했죠. 네.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네요. 그렇습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피칭하신 내용만 보면 어떤 특정한 장기에 병이 생기잖아요. 그게 뭐 일종의 단백질 이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균이 침투하거나 또는 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거기에 뭐 항생제가 되든 소염제가 되든 뭐 이런 형태의 병증을 유발하는 곳에 이제 약물이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약물을 실어서 이 원하는 장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약물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네네. 아까 말씀하신 건틀렛에 이게 우리가 이제 약물 전달 물질이고 거기에 꽂히는 이 보석들이 약물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약물을 이렇게 심어서 이 건틀렛이 해당되는 장기로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걸 개발하는데 실제로 과거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연구원분들의 어떠한 선행 연구들 혹은 이제 논문들을 봐서 이런 팀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험실에서
한번 다시 재현해보고 아 이거는 이렇게 됐네, 이건 이렇게 안 됐네 해서 또 이건 이렇게 비율을 바꿔볼까? 연구원들이 자기가 공부한 걸 가지고 네. 직관적으로 네. 아 이거 한번 여기 올려서 테스트 해보면 좋겠네 맞습니다. 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개발하는 건 이 약물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 전달체를 개발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전달체가 이 약물하고 잘 맞을지라는 걸 연구할 때 네. 과거에는 연구원들이 자기가 공부한 것과 뭐 검색한 것, 조사한 것들을 네.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잘 맞을 것 같아. 네. 이 조합은 라고 생각하고 해봤는데 네. 이건 한계가 있는 거죠. 네, 한계가 있어서 그걸 좀 더 AI를 동원해서 폭넓게 검색하고 네. 말씀하신 그게 이제 그래프 형태의 네, 맞습니다. 정보를 저장해 놓고 네. 거기에서 AI가 추천해 주는 네. 거죠, 거꾸로. 그러면 연구원이 선택하는 거죠. 네, 이건 테스트 해볼 거야. 네. 조합해서 실제로 테스트 해보는. 이 맞습니다. 과정의 효율화를 한 게 네. 뮤토가 제공하는 서비스다라고 맞습니다. 이해하면 네. 되나요? 정확히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조금 이해한 것 같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시간을 두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멤버들이 어떤 분인지, 대표님이 어떤 분인지 네. 한번 먼저 그 소개부터 좀 해주실래요? 저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가 사실 바이오는 아닙니다. 음. 저는 홍콩과학기술대학교에서 마케팅을 그 유명한 전공했고 홍콩 과기대 나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마케팅 백그라운드인데 인턴을 이제 사이버 보안하고 AI 쪽을 하다 보니까 AI와 딥테크 쪽으로 어떠한 이제 기술적 갈망이 좀 생겼습니다. 홍콩 과기대가 아시아에서도 굉장히 탑랭크 학교죠.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전 세계에서는 30위권 왔다 갔다 하고 그럼 있고 서울대나 카이스트보다 더 높겠네요. 랭킹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창업 멤버가 다 홍콩 과기대 출신이신가요? 홍콩 과기대 3명하고 홍콩대 1명 해서 총 4명에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아, 세 분이 그러면 학교에서 같이 네, 알던 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대표님은 마케팅 전공하고 나머지 두 분은? 이제 이소정 이사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인포메틱스 쪽으로 전공을 해서 좀 컴퓨터 기반의 바이오를 전공했다고 보시면 되고 아, 실제로 네. 뮤토의 솔루션과 가장 일치하는 전공을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지호 이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실험실 기반의 바이오 테크놀로지 전공을 했습니다. 그럼 두 분이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핵심 멤버고 뮤토의 솔루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실제로는 AI 추천하기 전에 일종의 지식 그래프를 먼저 구축하는 게 선행 과제겠네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추천해주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지식 그래프 기반으로 자료조사의 효율화를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LMP 관련해서는 또 추가 모델들이 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는데 이 모델들의 목표는 어쨌든 이 물질을 잘 담길 수 있을까? 이 물질이 잘 전달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하고 디자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객이 그러면 네. 제약 개발하는 그러니까 제약사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오텍 관련해서 사실 이제 지질 나노입자가 일반 의약품 저분자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런 곳에서 쓰일 수는 있지만 굳이 쓸 필요는 없는 거라서 보통 이제 뭐 세포 유전자 치료제에도 많이 쓰이고 뭐 핵산 이제 RNA 계열의 어떤 백신이나 의약품 개발하시는 업체들, 공공기관들이나 아니면 대학교들, 대학원들. 대학교, 연구소, 네, 뭐 그렇습니다. 바이오 제약사 네, 이런 고객사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솔루션을 쓰면 실제로 개발의 효율이 얼마나 좋아지나요? 일단 시간과 비용 면에서 50% 미니멈 이상은 줄일 수 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원하는 물질의 조합을 네. 찾아내는데 네, 보통 맞습니다. 뭐 얼마나 걸리나요? 신약 개발이나 뭐 이런 면에서 걸리는 시간과 사실 약물 전달체를 위해서 찾아내는 물질의 시간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데 LMP 같은 경우에는 특허망이 되게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머리로는 사실 특허를 회피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의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업계에서는. AI를 통해서 원래라면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들을 수개월까지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명의 연구원이 1년 정도 걸려서 네. 하는데 사실 그건 그렇게 하더라도 특허를 회피하는 게 어려운, 네, 어려운. 실패할 수 있는 네. 그런 개발 과정일 텐데 네. 이걸 반으로 줄인다고 하면 예를 들면 보통 연구원 한 명이 연구에 투입되면 뭐 한 1억에서 한 뭐 많게는 5억 뭐 이렇게까지 그렇죠. 들잖아요. 네네. 최소한 1억이라고 치고 네. 10명의 연구원이라고 치면 1년에 10억. 네. 근데 그걸 반으로 줄이니까 네. 5억 정도를 줄여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단순 인건비뿐만 아니라 지질 나노 입자는 좀 비쌉니다.
굉장히 물질이 굉장히 비싼 거고 테스트하는 자체가. 네네네. 개별 실험 비용이 굉장히 커서 사실 저희가 줄여주는 비용은 실험 비용을 많이 줄여준다고 보시면 되고 네. 결국은 시간을 줄여니까 네, 기회 맞습니다. 비용 자체를 맞습니다. 줄여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에서 한 5억 정도 세이브하고 그렇습니다. 네. 나머지 실험 비용, 뭐 실험 기자재, 실험 물질 네, 하는 것도 뭐 거의 못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10명 정도 연구원이 투입된 네,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네, 최소 10억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와 그렇습니다. 시간 단축, 네. 그 다음에 성공 확률을 높이는 네. 효과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되게 비싸게 받아야 되겠는데 이거? 아무래도 연구 자체가 좀 사이즈가 크고 바이오 업계는 사실 이제 계약 면에서는 계약금도 있고 마일스톤이라고 해서 임상으로 넘어갔을 때 1상, 2상, 3상을 통과했을 때 어떤 커미션도 주어지고 상용화됐을 때 로열티도 이렇게 개념을 잡아서 전체 딜 사이즈가 정해지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서 이 프로젝트를 이제 쪼개고 그 페이즈별로 얼마다 이렇게 해서 총액을 이제 산정해서 드리면 계약금을 먼저 받고 과제를 수행해 드려서 제공해 드리는 방향으로 놓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스 형태로 갈까 했다가 이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프로젝트 베이스로. 네. 그럼 영업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영업 어떻게 해요? 두세 가지 방법론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저희는 일단 첫 번째로는 콜드콜 하는 방향이 있고 두 번째는 사실 바이오 업계가 컨퍼런스나 이런 박람회 이런 위주에 많이 모입니다. 그런 이벤트들을 가서 명함을 드리고 이제 딜 메이킹 세션을 잡고 해서 피칭을 해서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우리의 솔루션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베이스로 간다든지 아니면 세 번째는 저희가 현재 홍콩 과학기술원에 소속되어 있는데 홍콩 사이언스 파크라도 합니다. 거기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해서 좀 침투하는 전략도 짜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 분야에서 지질 나노 입자를 채택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니즈는 확실한 상황이고 또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업체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저희가 홍콩 기반이다 보니까 본사는 홍콩에 있는데 필연적으로 글로벌 회사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되는데 많이들 공감해 주시고 이제 후속 미팅들이 계속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고 코로나가 나왔을 때 mRNA 네. 백신 이렇게 빨리 나오는 게 사실은 그 기술적 혁신이나 개발 과정에 혁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예외의 케이스이긴 한데 사실 히스토리를 보면 mRNA를 업계에서는 좀 위험하다고 봤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불안정한 물질이고 불필요한 어떤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위험하게 바라봤었던 물질인데 이것을 연구원분들이 정말 집착을 해서 계속 끌고 가셨던 상황이고 우연찮게 또 지질 나노 입자도 계속 그런 방향성으로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어쩌다 보니 타이밍이 딱 맞아서 합체를 시켜봤더니 유일하게 괜찮은 물질이다라는 게 발명이 됐고 그걸 통해서 이제 긴급 승인이 난 거죠. 여기서부터 파생돼서 지질 나노 입자라는 물질 자체가 굉장히 많은 회사들한테 이제 도입이 되게 되는 계기가 된 케이스라서 앞으로는 재밌는 스토리를 저희가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백신이 만드는 과정이 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런 형태의 AI 기반의 개발을 이렇게 도와주는 솔루션의 뭐 원시적인 형태의 시초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30년 동안 했는데 마지막에 결실이 필요할 때 나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뮤토의 솔루션이 있으면 앞으로 비슷한 뭐 이런 질병들이 많이 나올 텐데 RNA 백신 같은 걸 개발하는데 많이 단축시켜주고 실제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네요. 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또 병이 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저희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더불어 나아가서 말씀드렸던 특허 회피의 가능성도 전달체도 신규 물질을 찾아내고 이제 이걸 상용하는데도 신약 개발 못지않게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기존의 지질 나노 입자도 20-30년이 걸렸고 저희가 판단하기로 미니멈 10년까지는 걸리긴 할 텐데 또 이 과정 자체가 유의미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특허 시너지도 바라보고 있는데 지질 나노 입자를 등록한 업체가 점적으로 특허를 망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저희가 그 특허를 완벽히 회피는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알려진 물질보다 훨씬 더 효율이 높고 더 기능화된 지질 나노 입자를 발굴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자체가 완전히 단축될 거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연구 프로세스가 확 당겨져서 효율적인 어떤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인 입장에서 이제 좀 이해한 걸 거꾸로 설명을 해보면 뭐 어떤 바이러스가 나오고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물질이 있어요. 뭐 그게 백신이든 뭐가 있는데 얘가 이 바이러스에 작용하게끔 전달하는 이 물질을 찾는 것도 사실 난이도가 있군요. 기존의 연구 방식이면 그냥 논문에 나와 있는 것
것을 검색한 연구원이 ABC 정도가 후보 물질인 것 같아. 그러면 새로 발견된 이 치료제와 결합을 시키는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테스트해 보는데 AI라는 이 거대한 정보 처리 영역에 있으면 얘는 더 많은 걸 검색해 보고 ABC가 아니라 A, B, C, D, E, F, G, H, I, J 뭐 이 정도 후보군을 훨씬 더 이게 실제로는 가능해. 가능한 후보군이야. 그리고 조합도 더 많은 조합을 이렇게 가능한 것들을 기존 논문이나 또는 정보를 가지고 이제 제안해 주면 그걸 이제 사람이 최종적으로 선택해서 테스트 해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후보를 발굴하는 과정도 빨라지고 실제 이런 옵션들이 있구나 했을 때 이런 옵션들이 어떤 퍼포먼스를 가질까도 예측을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지막까지 필터링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연구원분들이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인사이트를 부어서 이거를 해보자 결정하시면 그것만 실험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 실험도 뭐 사실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100% 맞아떨어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정확도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어떤 판단 척도가 제공이 되는 상황입니다. 실험 수를 확고하게 줄여줄 수 있고 실험 결과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방향성을 제공해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유효한 방법 같은데 이런 시도가 이제 뮤트만 있는 건 아니겠네요. 많은 맞습니다. 경쟁 기업들이 있겠네요. 지질 나노입자 계열로는 국내에도 한두 군데 있으시긴 한데 이거를 서비스화해서 제공한다기보다는 이제 대형 공룡 제약회사들이나 이런 곳에 인하우스로 이제 부서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의 경쟁 요소가 있는데 이제 사실상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미디움 레인지 사이즈의 어떤 기업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제공하는 LNP를 비싼 돈 주고 사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거죠. 왜냐면 이분들은 뭐 AI 부서를 설립할 정도의 여유가 있는 상황도 아니시고 필연적으로 원래 하던 방식대로 계속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해드려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혁신적인 어떤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고 솔루션을 제공해서 조금 더 좋은 치료제와 백신이 탄생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드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회사의 미션은 뭐예요? 부터가 이제 라틴어로 change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뮤테이션의 어원입니다. 신약이 됐든 어떤 백신이 됐든 이것을 빠르게 세상에 내놓아서 더 이로운 세상을 만들자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전달체가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을 타겟해서 저희가 이 가속화를 제공해드리면 굉장히 괜찮은 치료제나 백신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뮤트 덕분에 이제 치료제가 빨리 나오고 또 더 짧게 더 적은 비용으로 만들어지니까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네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챌린징하는 분야이긴 하지만 이룰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보람 것 같습니다. 있는 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업할 때 보면 사실 이게 굉장히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이면 힘든 순간이 와도 잘 버틸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내가 사업의 동기가 돈을 벌거나 뭐 유명한 사람이 된다거나 좀 표피적인 것에 욕심이 있어서 한 경우는 힘들면 그냥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약을 빨리 개발하게 하고 약을 더 저렴하게 만들게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 굉장히 보람이 있으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좋은 미션이 있는 회사가 사실 더 오래 가고 성공 확률이 높더라고요. 많이 지켜본 케이스로 보면 그런 분들이 또 멋있기도 하고 대표님 되게 멋있는 일을 하니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잘 해내야죠. 주변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 가족분들이나 친구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가족분들이나 친구들 다 이제 진짜 대단하다. 나 같으면 절대 안 한다. 못하겠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인더스트리가 달랐잖아요. 이 업무나 전공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뛰어들게 되냐라는 말도 많이 해줬고 감사하게도 이제 좋은 팀원들을 만났고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인더스트리에 없는 사람이 그 인더스트리에 가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팀원들과 함께 한다면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응원을 많이 해줘요. 그 말은 정말 공감이 되네요. 사실 내가 계속 하던 그 분야에 있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던 사람들은 그들만의 방식이란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혁신이라는 게 좀 안 해본 방식으로 해야 이렇게 일어나는데 맞습니다. 혁신 이론 중에 보면 혁신은 변방에서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해당되는 코어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밖에 있는 사람이 이 원래 그쪽 업종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어때? 그러면 그게 말이 돼? 우리는 30년 동안 그렇게 해오지 않았어.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시도들은 그러니까 아웃사이드가 더 이 혁신에 더 단초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웃사이드이면서 그 안에 있는 인사들하고 잘 소통하고 맞습니다.
그 실제로 그 멤버들 간의 그런 케미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게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좀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검증을 해주고 괜찮은 다이렉션인데 완전 새로운 아이디어면 이쪽에서도 가능은 하다. 근데 되게 신박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럼 이건 갖고 오자. 이러면 이제 저희가 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업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파운더 외에 팀원들도 바이오텍 쪽 박사분 계시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쪽 이제 컴퓨테이셔널 케미스트리 쪽 박사분 계시고 해서 티키타카가 잘 되는 거죠. 세 분의 인사가 굉장히 좀 개방적인 태도가 네, 있네요. 맞습니다. 그런 것 그런 같습니다. 면에서는 네 분은 뭐 굉장히 조화롭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성과는 어떤가요? 국내 업체 두 곳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황이고 처음부터 이제 세일즈를 진행하진 않았고 공동 연구 개념으로 먼저 레퍼런스 쌓자라고 해서 국내 mRNA 전문 기업과 파트너십 맺고 좀 롱텀으로 보고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좀 단기적인 목표로 근육 회복제나 이제 뷰티 상품에도 좀 약물 전달체의 제형을 바꾼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쪽 계열의 회사와 또 파트너십을 맺고 작업을 하고 있고 해외로는 홍콩 쪽 스타트업들하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형 기업인데 태국 업체 병원까지 합체되어 있는 그런 업체와 이제 논의가 돼서 MOU 먼저 체결하기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쪽에도 이제 신약개발 회사와 MOU를 이번 주에 논의를 했고 차주 혹은 더 넘어서서 계약이 체결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회사에 자랑거리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홍콩 기반이고 글로벌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다문화권의 인원들이 저희 팀에 함께 있고 자율 출근제를 보장해드리고 이제 업무 성과만 잘 달성하면 어디에 있든 언제 출근하든 이런 것들을 사실 깊게 트래킹하진 않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좀 신식 회사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자유분방하고 이게 네. 믿고 맡기는 회사일수록 유연한 사람들이 모일 때 그런 게 잘 효과가 발휘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편하게 마음껏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네. 일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네, 거죠. 어떤 분이 지원하시길 원하시나요? 성실함을 요구하긴 합니다. 스마트하고 성실한. 왜냐면 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책임감 있고 성실한 인원, 개방적이고 오픈마인드 되어 있고 창의적인 그런 인재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금 실력이 떨어지시더라도 깨어 있으시고 좀 성실하다 하시면 저희가 트레이닝도 같이 진행을 해서 같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팀원들이 좀 끌어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오픈마인드 되어 있고 창의적인 분이시고 흔히 말해 괴짜이실 수 저희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뮤토에는 훌륭하고 창의적이고 괴짜인 네. 사람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환경을 제공해 드리니까 네. 그런 분들은 많이 지원해 네. 주시면 네. 이 뮤토가 성장하고 또 네. 같이 하는 분들도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창업을 6번 실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좀 실패에 익숙한 무너지지 않는 근데 학생인데 어떻게 실패를 대학교 했어요? 1학년 때부터 이제 매년 제 돈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6가지 다양한 인더스트리에서 좀 B2C 계열이었는데 계속 해봤지만 이제 좀 많이 무너지고 많이 깨어졌던 사람이라서 실패에 두렵지 않고 거칠게 앞으로 나아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좀 어드벤처스하다 하면 제가 품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들의 노하우가 뭔지 아세요? 성공한 사람들은 네. 성공할 때까지 될 때까지. 성공할 때까지 하면 네, 성공해요. 말 같지 않은 말 같기도 한데 대표님은 뭐 계속 도전하겠네요. 그 성공이 이번이 되기를 뭐 럭키 세븐이니까 그죠? 맞습니다. 대단하시다. 6번의 실패 중에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젠가요? 제 돈으로 해가지고 돈이 많이 없었습니다. 에너지바로 하루하루들을 버티고 그런 시절도 있고 사무실 바닥에서 잘 때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런 시간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돼서 우울증도 오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가?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계속 되뇌이더라고요. 그 실패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그렇죠. 사실 그게 우리가 데스밸리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데스밸리가 제일 사람이 공포를 주는 게 네. 물이 없다거나 음식이 없다거나 뭐 이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끝이 안 보여서 그러거든요. 끝만 알 수 있으면 네. 버틸 수 있는데 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넘기 바로 직전에 오래 언덕에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 근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너머에 오아시스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알면 버틸 수 있거든요. 사업할 때 제일 고통스러운 게 이게 언제 끝날지 네. 어떤 계기로 사업이 다시 네. 좋아질지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버티셔야 되잖아요. 네. 이번 창업에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회사 뮤토 네. 소개 너무 잘 들었고 네. 회사 내용도 좋고 이제 꼭 성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네. 보호하고 세상이 더 좋아지는 데 기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보자고 유니콘까지 가보자고 가보자고. 감사합니다.